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아침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충북대학교를 찾아 의대 정원 확대에 관한 첫 입장을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는 밝히지 않았지만 의료 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 필요성을 강조한 것인데요. 충북대학교 의대 병원의 확대와 카이스트 의전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충청북도는 윤 대통령의 충북대 방문을 고무적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충북대를 찾아 필수 의료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충북대를 찾은 건 지난해 7월 윤 정부 첫 국가재정 전략회의 이후 1년여 만입니다. 회의에는 교육부, 보건복지부 장관과 전국 10개 국립대학병원장, 의료진도 참석한 가운데 윤 대통령은 먼저 지역의 필수 의료가 붕괴되고 있다며 의료 인력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정확한 인원은 명시하지 않았지만 의대 정원 확대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무너진 의료 서비스의 공급과 이용 체계를 바로 세우고 지역 필수 의료 인력을 확충해 나가야 합니다. 지역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국립대병원의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옮기겠다는 입장도 내놨습니다. 연구 중점이었던 과거와 달리 국립대병원을 지역 의료와 결합하는 데 더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립대병원을 필수 의료 체계의 중추로 육성해서 지역 의료 붕괴를 막아야 합니다. 또 국립대병원과 지역 내 병원이 협력하는 네트워크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는 충북대의대 정원을 100명 이상 늘리고 70명 규모의 치과대학 신설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윤 대통령의 충북대 방문을 긍정적인 신호로 평가했습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이 의과학 분야 의료인 양성 필요성을 강조한 데 대해서도 충청북도는 카이스트 의전원 설립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해석했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SK하이닉스가 공장 증설 등에 따른 안정적 전기 공급을 위해 추진했던 LNG 열병합 발전소 건설을 놓고 벌어진 사회적 갈등이 일단락됐습니다. SK하이닉스가 123억 원을 출연하기로 한 건데요. 도시가스 공급과 도시숲 조성에 사용됩니다. 홍우표 기자입니다. SK하이닉스는 지난 2020년 LNG 열병합 발전소 건립을 위한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과정에서 협의 내용에 따라 청주시, 의회, 시민단체, 주민 등 11명으로 질소산화물 상세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LNG 열병합 발전소가 세워지면 오염물질 배출 등 환경에 악영향이 있을 것이란 주장과 무엇보다 인근 주민의 반발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대책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후 2년 만에 협의가 도출됐는데 일단 SK하이닉스 측이 123억 원을 출연하기로 했습니다. 시민단체분들은 여기에 동참을 하시진 않았지만 15회차 회 때까지 모든 걸 의견을 같이 조율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큰 틀에까지 오기까지는 시민단체분들의 조언들이 컸습니다. 사실 SK하이닉스가 우리 청주의 최대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 지역과 함께 상생 발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동안 하이닉스가 지역사회에 많은 기여와 활동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 기금으로 735대의 화물자동차 무시동 히터와 에어컨을 설치해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고 인근 마을에는 40억 원가량을 투입해 도시가스를 공급합니다. 나머지 84억 원으로는 발전소 인근에 도시숲을 조성해 질소산화물을 흡착하겠다는 구상입니다. SK하이닉스 측은 반도체 경기가 회복되면 추가 사회공헌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협약에 관련된 거는 1차적으로 123억이라는 부분들을 갖고 진행을 하고요. 뭐 아시겠지만 반도체 시황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시황과 연동해서 지역민들에게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더 발굴하고 찾아내서 더욱더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 운용은 충북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맡아 투명성을 확보했습니다. 8천억 원을 투입해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LNG 발전소, 일명 스마트 에너지 센터를 짓고 있는 SK하이닉스는 이르면 오는 12월부터 시운전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CJB 홍우표입니다.
올해 충청북도가 전국 처음으로 도입한 의료비 후불제 신청 대상에 신용불량자도 포함될 전망입니다. 김영환 지사는 기자들을 만나 예상보다 대출금 연체율이 낮아 내년부터는 신용불량자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료비 후불제는 임플란트와 고관절, 심내혈관 질환 등을 앓는 취약계층에게 최대 300만 원까지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제도로 현재까지 331명이 대출을 받아 1명이 갚지 못하고 있습니다. 104회 전국체전이 일주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어제 폐막했습니다. 충북선수단은 마지막 날 핸드볼과 럭비, 색박타크로 등 단체전에서 모두 승리를 따냈는데요. 하지만 대회 초반부에 성적이 좋지 않아서 당초 목표였던 7위보다는 3단계 낮은 10위를 달성했습니다. 박원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전국체전 마지막 날 여자 핸드볼 고등부 결승 경기에서 청주 일신여고가 숙적 강원도 황지정보고를 또다시 만났습니다. 지난해에도 결승에서 만난 두 팀은 전반전부터 치열한 접전을 펼쳤지만 후반 일신여고가 뒷심을 발휘하며 34대 30으로 승리하고 대회 2연패를 달성했습니다. 지금까지 준비하면서 정말 힘들고 많이 힘들었던 시간도 많았는데 애들이 잘 따라와줘서 고맙고 우승을 하게 되어서 정말 기쁩니다. 마지막 대회였는데 후회 없이 잘 뛴 것 같아서 좋았어요. 후배들아 내년에도 좋은 성적 내자. 럭비에서도 충북고가 부천 북고등학교를 꺾고 우승컵을 들어올렸습니다. 청주시청 세팍타크로 팀도 결승전에서 승리해 금메달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충북은 단체전에서 막바지 금메달 3개를 추가했지만 당초 목표했던 종합순위 7위보다 낮은 10위를 기록했습니다. 대진운도 좋지 않았고 단체전에서 많은 점수를 획득하지 못한 게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이번 대회 충북의 효자 종목이 무엇인지 다시금 알 수 있었습니다. 롤러는 정병희와 정병관, 이예림 등의 활약으로 5년 연속 종합 우승이라는 쾌거를 달성했고 양궁도 김우진을 필두로 종목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소프트 테니스 남자 대학부에서도 충북대가 대회 8연패라는 금자탑을 세웠습니다. 복싱도 충북 최고 강동호의 금메달을 비롯해 16개의 메달을 휩쓸며 종합 2위에 올랐습니다. 우리 선수들한테 정말 열심히 싸워줘서 너무 감사하고 아쉽게 우리가 7위 목표 달성 못했지만 최선을 다했고 내년엔 좀 더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다시 7위 달성을 하는데 목표를 세워서 하겠습니다. 일주일간 열전을 펼친 충북 선수단은 내년 경남에서 열리는 105회 전국체전을 위해 또다시 도약할 예정입니다. 전남 목포에서 CJB 박원입니다. 어제 옥천군에서는 조금 특별한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젊은 시절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어르신들을 위한 합동 결혼식이 열린 건데요. 어르신들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예식의 모든 과정을 지역사회가 자발적으로 마련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꽃단장에 나선 어르신들. 기쁨과 설렘 속에 새 신부가 될 준비를 하며 얼굴엔 웃음꽃을 피워봅니다. 어떠세요? 기분이? 예쁘게 하니까 좋으시지요? 아유, 진짜 예쁘세요. 이렇게 화장은 처음 해봤지? 1960, 70년대 어려웠던 시절. 제대로 된 결혼식도 치르지 못한 채 어느덧 황혼의 나이를 맞은 어르신들을 위한 합동 결혼식이 마련됐습니다. 예식장부터 화장, 머리 손질, 피아노 연주와 사진 촬영까지. 예식의 전 과정은 어르신들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옥천 로타리클럽 회원과 지역사회가 자발적으로 준비했습니다. 재능 기부 개념에서 어르신들 행복을 위해서 저도 되게 마음이 이렇게 좀 벅찼던 것 같아요. 해드리면서 되게 행복해들 하셨어요. 그분들 덕분으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좋은 풍요로운 사회에서 이렇게 살고 있음에 감사드리고 고맙고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근사한 턱시도와 화려한 웨딩드레스를 입은 어르신 5부부의 입장에 하객들의 따뜻한 박수가 쏟아집니다. 감사의 마음이 가득 담긴 자녀들의 특별한 주례사와 정성으로 마련된 축가는 예식을 감동으로 물들입니다. 눈물을 훔치기도 하고 연신 환한 미소를 보이며 어르신들은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을 가슴속에 새겨봅니다. 너무 젊어지신 것 같고 좋은 추억을 만들어 드려서 너무 좋고 오늘 하루 정말 행복한 날이 돼서 너무 기분 좋아요. 딸내미 아들내미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해주니까 좋고
꽃다발들 다 사오고 하니까 기분 좋았어요. 아주 행복하게 오늘 참 즐겁게 지냈습니다. 영원히 이제 죽을 때까지 기억 남죠. 어르신들을 위한 감사의 합동 결혼식이 어르신들과 가족, 지역사회에게도 뜻깊은 추억이 됐습니다. CJB 진기훈입니다. 지역 건축 문화의 발전과 도민이 함께 공유하는 장을 마련하기 위한 2023 충청북도 건축문화제가 나흘간의 일정으로 청주예술의 전당 대전시실에서 개막했습니다. 올해 건축문화제의 주제는 충북의 풍경을 뜻하는 충북 에스케이프로 충북의 호수와 산 그리고 도시 공간을 재조명하고 새로운 공간 창조 아이디어를 발굴했습니다. 초중고 대학생 일반인을 대상으로 사전 공모를 통해 선정한 16개 공모전의 수상 작품은 오는 22일까지 관람할 수 있습니다. 청주에서 진행된 2023 발달 장애인 핸드볼 리그가 어제 폐막식을 갖고 5개월간의 대장정을 마감했습니다. 국내 최초 발달 장애인 핸드볼 리그의 폐막식에는 선수와 가족 등 250여 명이 참가해 모두가 승리하는 핸드볼 올 윈 피크의 정신을 함께 축하했습니다. 발달 장애인 핸드볼 리그는 내년부터 장애인 간 실력 차이를 감안해 나뉜 3개 그룹의 승강 플레이오프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실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경기 방식을 도입할 방침입니다. 음성군 용계저수지 둘레길 조성 사업이 올해 말 완료됩니다. 4년간 총 사업비 27억 원을 투입해 4.8km의 둘레길을 조성한 것으로 군은 인근 무국저수지와 금석저수지 둘레길도 순차적으로 착공할 계획입니다. 용계, 무국, 금석저수지는 도수터널로 관통해 수위가 같은 국내 유일의 저수지이며 삼형제 저수지로 불리고 있습니다. CJB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